자, 우리 지금 저랑 뭐 배우고 계셨나 이때까지? 어떤 계정 과목의 성격, 자산의 계정 과목의 성격을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유동자산을 먼저 보고 있겠죠? 그죠? 다음에는 비유동을 뭔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에서 지금 저랑 보고 계신 게 당좌자산의 가지 나오죠?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자, 그 당좌자산에서 저랑 봤던 게 여러분 기억 남는 거 한번 현금, 수표 얘기하면서 나왔던 거.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게요. 빨간색이네. 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까? 단기 매매 증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할 거는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너무 얘도 중요해요. 굉장히 볼륨이 크거든요. 얘도 뭐냐면요. 매출 채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교과서 37페이지에 있습니다. 37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매출 채권 시작할게요. 오늘 요 수업은 매출 채권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랑 배우고 있는 계정 과목의 큰 성격은 뭐냐면 자산입니다. 여러분 자산의 이 회계 공부에서 자산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의 대부분은 다 어디에 몰려 있냐면 부채에 몰려 있어요. 현금의 반대는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거 할 건데요. 자산은 여러분 크게는 어떤 성격이냐면 나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성격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여러분 집은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의 뭐다? 권리. 그래서 집은 여러분의 뭐? 자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권리 반대말 아세요?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채는 본인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채권 아실까요? 채권. 채권은 뭡니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 채권자. 와닿죠?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채무가 돼요. 그래서 채무의 성격은 전부 다 어디 쪽이다? 부채의 성격이 돼요. 되셨죠? 그럼 지금 그 채권에서 또 우리가 나눠서 이건 그냥 제 말입니다. 지금 저랑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매출 채권이고요. 저는 그냥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외의 채권이라고 할게요. 외자입니다. 그럼 채무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매출 반대말 뭐 있을까요? 매입, 채무, 그죠? 그 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산 매출 채권을 공부할 거지만요. 이 매출 채권과 반대적인 표현인 부채에 뭐도 같이 저랑 휩쓸려서 할 거냐면 매입 채무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 공부하실 때는요. 저 다 안 할 거예요. 이거 하면서 같이 휩쓸려 올 거니까 여기서 한꺼번에 쭉 치고 나갈게요. 되셨나요? 자, 채권은 내가 받아야 할 돈 이런 생각이고 채무는 반대로 내가 갚아야 할 돈 이런 느낌인데요. 도대체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어떤 정의를 가졌고 그 외는 뭔지를 볼게요. 자,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를 소화하시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사업하기로 했어요? 제가 첫날부터. 그쵸? 치킨을 파는 사업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치킨을 파는 사람인데, 사업인데, 내가 주로 사야 하는 것, 주로 구입하는 건 뭘까요? 치킨을 사옵니까? 아니, 그치. 닭을 사와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구입하는 매입이죠, 사실은. 내가 주 매입은, 제 표현 잘 보세요. 주 매입은 뭐다? 닭이에요. 그쵸? 닭을 뭐 한다? 구입하죠. 그럼 내가 주로 팔아야 하는 건 뭡니까? 치킨으로 팔아야 돼요. 그쵸? 치킨 판매. 요 활동을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업에, 내 사업에 주된 상거래 활동이라 그래요.
또는 주 영업 활동이라 그래요. 와닿으세요? 내가 주로 사야 되는 거 뭐? 아침에 닭을 사서 그죠? 가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치킨으로 파는 게 나의 주 업무인 거야.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그럼 뭐 어쩌라고인데? 자, 제가 그냥 저걸로 해볼게요. 첫 번째, 이런 복식부기로 할 거예요. 자, 내가 닭을 샀어요. 700. 돈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줘야 되죠. 대변에 뭐 적을까? 현금 700. 맞죠? 요거 복식부기 보이세요? 그럼 반대로 나 뭐 할 거예요? 치킨을 팔 거죠? 3,000원에. 돈 받아야 되죠? 받았습니다. 캐시로 현금 얼마? 이렇게 하면 돼요. 비교되세요? 그죠? 그럼 반대로 다른 거래 해볼게요. 내가 닭을 샀어. 돈 줘야 되죠? 맞죠? 돈 줘야 돼요. 근데 안 주면 뭡니까? 외상. 외상. 그럼 얘는 치킨 팔았죠? 얼마요? 3,000원. 돈 받아야 되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얘도 뭡니까? 외상. 오케이? 자, 우리 매출 채권에는 뭐가 있냐면요. 중요합니다. 매출 채권에는 하나만 있지 않아요. 두 가지의 멘트가 있는데요. 적을게요. 외상, 매출금과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 할 겁니다. 받을 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수표처럼 어음 같은 결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매입 채무에 무슨 멘트가 있게요? 딱 두 가지. 외상, 매입금과 한 개 더 끼워 맞춰보세요. 받았다 아니면 지급, 그죠? 지급어음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이 닭 700원짜리 외상한 거는 무슨 멘트가 좋을까요? 그냥 이제 단순히 외상만 적으면 안 돼요. 좀 더 표현이 디테일해져야 돼. 뭐가 적히는 게 좋겠어요? 외상, 매입금이 적히는 게 좋겠네. 맞죠? 그럼 치킨 판매는 그냥 이제 외상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뭐라고 멘트 적으면 좋겠어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멘트 남기는 게 맞겠죠? 그죠? 이제 단순히 저랑 이제 한 단계 또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제 외상만 적으시면 안 되고요. 그거의 상황에 맞게끔 어떨 때는 외상 매입금, 어떨 때는 뭐 외상 매출금 하실 수 있겠죠? 뭐 요 정도는 잘 따라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로 사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닭인데요. 아니 내가 배달하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얘가 필요한 거예요. 오토바이 뭔지 알지않아요? 그죠? 오토바이가 필요한 거예요. 500만 원짜리. 그럼 돈 줘야 되잖아요. 돈 줘야 되죠. 근데 외상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뭡니까? 외상이죠. 뭐 500. 맞나요? 그 다음에 표현 잘 보세요. 나 뭐 팔았냐면 내가 주로 팔아야 되는 건 뭔데? 치킨인데요. 아, 내가 우리 가게에 쓰잘데기 없는 냉장고가 있는 거야. 뭐 하게? 중고 매각하지. 그죠? 냉장고를 뭐 하는 거예요? 팔아버려요. 요 상황 인지되셨나요? 20만 원에. 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조금 이따 줄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얘도 뭐가 됩니까? 외상이에요. 그럼 느낌상 이 오토바이 외상은 뭐가 좋을까요? 외상, 매입이죠. 얘는 외상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을 때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표현에 뭐가 있다고요?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가 되려면요. 나의 주된 상거래 활동이 전제로 깔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닭 산 거는 주된 활동인 거야. 표현 이해되세요? 닭 사고 치킨 판 거는 뭐니까? 주된 활동이니까 그래 너는 뭐 하면 돼?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각각 하면 되는데 내가 오토바이 사고 냉장고 파는 거는 내 아이의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아니면 얘는 외상 매입이란 표현으로 하시면 안 돼요. 회계 처리상. 그럼 뭐 하냐 했을 때 우리가 어쨌든 표현은 외상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 되지 않은 그 외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미수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채무에 뭐가 있게요? 미지급금이라는 표현으로 따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오토바이 500만 원짜리 산 거는 표현은 외상이지만 외상 매입을 적으시면 안 돼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지. 금액 단위로 비교하면 중요하긴 하지만 이 회계 공부에서는 주된 활동은 아니니까 너는 외상 매입이라고 적으면 안 돼. 뭐라고 남길까? 미지급금이라는 표현으로 해놔야 되고 냉장고 팔아먹은 이 외상 매출은 뭐 하셔야 되게? 못 받았죠. 미수금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에나 밑에나 다 외상이지만 표현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나눠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실수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되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럼 쌤, 내가 시험을 준비할 건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지? 자,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닭이 이꼴 나한테 뭐게요? 상품이고요. 치킨은 이꼴 나한테 뭘까요? 상품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이 아닌 애들은 전부 다 주된 거래다 아니다?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 공부용으로. 와닿았어요? 자, 그러면 아침에 지금도 아침이지만 프린트물 잠깐만 여러분 옆으로 올리세요. 제가 드렸던 프린트물을 그동안 우리 전부 다 뭐 해놨냐면 외상이면 전부 다 저랑 뭐 해놨게? 여러분 그 복식북이 프린트물 연습장에 전부 다 외상해놨어요. 그쵸? 그거 이제 다 변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1페이지 좀 볼까요? 제가 고칠 게 있는지 볼게요. 1페이지. 일단은 외상인 거래를 찾으셔야 되는데 1페이지는 그거 없죠? 죄송하네요. 자, 없어요. 어디 있니? 2페이지에도 없어요. 2페이지도 없고요.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밑에서 올라갑시다. 9번, 8번 볼게요. 9번, 8번. 9번 볼게요. 3페이지 9번부터 합시다. 다시 9번. 어쨌든 거래 요소는 뭡니까? 상품, 현금, 뭐가 보이세요? 외상 보여요. 자, 여러분이 하셔야 할 기본적인 구조는 돈 줘야 돼. 차변은 뭔데? 상품 얼마짜리? 25만 원. 현금은 얼마 줬는데? 15만 원. 이제 여기에 우리 딸랑 뭐라고 적혀 있어요? 멘트가 외상이라고 적혀 있지만 표현을 명확하게 합시다. 외상 뭐라고 적을까요? 매입이 어울리잖아요. 그쵸? 자, 8번 볼게요. 8번도 뭡니까? 거래 요소가 몇 개? 3개예요. 상품, 현금, 외상. 자, 나의 기본적인 구조는 돈 받아야 되는데 대변이 뭡니까?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이고 현금 받는 건 차변에 적어야 되고 그죠? 그런데 21만 원이 우리 단조롭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그 전날까지는 외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표현을 디테일하게 살려줍니다. 뭐라고요? 외상 매출금 또는 외상 매출. 자, 뭐 7번은 고칠 필요 없을 거고요. 6번도 정확하게 뭐라고 고치는 게 좋겠어요? 6번이든 5번이든 외상 매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외상 매출, 외상 매출. 맞나요? 자, 뭐 보실 거냐면요. 뭐 보실 거냐면 이거 전부 다 지금 이게 올라갔네요.
1, 2, 3번을 볼게요. 1, 2, 3번. 자, 1번은 그냥 하면 돼. 제 말뜻 이해되세요? 1번은 그냥 하면 돼. 왜? 왜 그냥 하면 돼요? 좋잖아. 그쵸? 차변은 뭐? 비품 8만원. 대변은 뭐? 현금 8만원. 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2번, 3번 볼게요. 자, 2번의 거래 요소는 뭡니까? 2번요. 비품 또 뭐예요? 외상이죠. 잘 보세요. 자, 기본적인 뼈대는 뭡니까? 돈 줘야 되는데. 차변의 비품 얼마? 8만원. 대변은 여러분 요 자리에 지금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어요? 외상 8 적혀 있죠? 일단 분위기는 뭡니까? 외상 매입인, 매입이지. 샀잖아. 외상 매입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중요한 활동은 아니에요. 주요한 활동. 쌤, 왜 영업용인데 중요한 거 아니간데요? 비품은 어떤 의미냐면 회계 공부에서 비품은 내가 치킨을 파는데 필요한 에어컨이에요. 가게에 필요한 에어컨 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에어컨을 주로 사야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내가 주로 사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닭, 상품이거든. 비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외상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안 줬죠. 안 줬어요. 그래서 무슨 표현으로? 미지급금 하시는 게 완벽한 답안입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세 번째 복사기 하는 것도 해볼게요. 차변은 뭔데요? 복사기. 대변은 뭡니까? 월말에 지급하는 거. 얘도 뭐예요? 외상이에요. 자, 복사기 얼마짜리입니까? 80이죠. 대변은 돈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외상인데 여러분 복사기도 비품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 같은 느낌이거든. 주 활동 품목은 아니다. 그러면 너는 외상이라고 적으면 안 되겠다. 뭐라고 적어야 되겠다? 미지급이죠. 미지급금. 되셨나요? 여러분 실수 많이 하시는 딱 자리입니다. 나도 모르게 뭐 적고 싶냐면 막 외상 적고 싶어요. 시험장에 가시면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좀 눈에 확 띄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몇 페이지 보시냐면 5페이지 볼게요. 5페이지. 5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5페이지 몇 번 문제를 비교하시냐면요. 마지막 6번과 8번을 비교하세요. 마지막 6번과 8번 비교해 볼게요. 거래 비교합니다. 자, 6번 거래 요소 뭐 있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컴퓨터, 현금, 외상이죠. 6번요. 5페이지에 6번. 8번 볼게요. 8번은 상품, 수표, 외상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뭐는 있어요? 외상이 있어요. 여러분 6번과 8번 중에 저 앞으로 이렇게 물을 거예요. 어떤 게 나한테 주요한 활동입니까? 6번 쪽이에요? 8번 쪽이에요? 8번이에요. 상품이거든. 자, 시작합니다. 일단은 6번부터 차변은 뭐 적어놨어요? 컴퓨터 얼마짜리? 200. 대변은 현금 주죠? 얼마? 120. 근데 우리가 이 80을 여러분 뭐라고 저랑 적어놨어요? 외상이라고 적어놨어. 일단 분위기는 저 외상 매입금 쪽인데 뭐가 맞을까요? 주 활동이 아니니까 완벽하게는 뭐가 맞다? 미지급금이 맞다. 8번 봅니다. 차변은 뭐가 맞아요? 상품 얼마요? 40. 30은 어쨌든 줬잖아. 하나는 뭐 수표 발행은 뭐가 됩니까? 당좌 예금인데요. 10만 원이 우리 딸랑 뭐라고 적혀 있어요? 외상이라고 적혀 있죠. 이제 보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 풀어 나가실 때 외상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좀 신중히 보셔야 돼요. 무작정 외상 매입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네, 나한테. 그래서 뭐라고 완벽히 적을 수 있다. 외상 매입금이라고 적어 놓을 수 있다. 자, 여기 잠깐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여러분 좀 다시 고쳐 보시고요. 제가 고치는 시간 한번 다시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나의 주된 영업 활동.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공부합시다. 나는 뭐 사고 뭐 팔아야 돼? 닭을 사고 치킨을 파는 이 활동이 나의 주된 활동이니까 거기서 혹시나 외상이 나왔을 때는 뭐라고 적을 수 있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이라고 적을 수 있다가 됩니다. 됐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매출 채권 정의 내렸습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 가지고요. 다음 시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